자, 주간 공략주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뭐 조금 무거운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대해상화재예요. 현대해상요? 예, 네. 손해보험사들의 주가가 요즘에 조금 괜찮거든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손보사? 손보사들 주가가 좀 좋은 이유는 예.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뭐 약간 성장 조정으로 세력이, 가니까. 조정받을 가능성도 좀 있고, 예. 그래서 기왕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뭐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펀더멘탈이 좀 되는 주식들이 조금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손보사 중 약간 좀 방어적인 종목으로 예. 좀 나름 그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그런 맞습니다. 의미시네요. 그래서 예.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뭐 손보사 전 부분 사업을 당연히 다 하는 회사고요. 자동차 쪽까지 연금까지 하고 손보사들 주가는 사실은 그 보험료 이슈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그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못 올리게 좀 막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흐름들은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큰 재해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손보사들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네. 뭐 그런 재료 여부를 떠나서 실적은 보면 계속해서 괜찮아요. 무사하게 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 한번 볼까요? 예, 보시죠. 현대해상. 실적은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예, 분기별로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시고요. 네. 분기별로. 4분기에 뭐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4분기 때 뭐 일회성 비용 같은 비용을 떨어냈나 보네요. 예, 빨갛게 4분기, 보니까. 4분기에 그런 이슈가 좀 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작년에 이제 8천억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이 네. 연간으로 보시면 이제 3분기까지 올해 들어서는 9천억이 이미 넘었어요. 3분기까지 이미 9천억. 작년 예. 한 해 8천억이었는데. 예.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계속해서 뭐 괜찮고 네. 뭐 그런 맥락을 좀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손보사들 관련해서는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오늘 내일 이제 그 FOMC가 열리는데 금리 동결이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손보사들의 어떤 사실 금리가 좀 높으면 손보사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쪽이 좀 더 있거든요. 금리는 높은 게 보험사 입장이 유리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8,500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34,000원이면은 34,000원이면 직전 고점 그쵸. 예, 단기 고점 이 예, 정도네요. 단기 예. 고점이고, 이 정도고 28,500원 직전 저점. 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보시면은 뭐 일단 주가는 네. 뭐 크게 변동성은 크진 않은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뭐 배당 이슈도 사실 좀 있고요. 손보사들이 대표적으로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지주네요. 롯데지주 좀 역시 무겁죠. 네. 뭐 지주사들 요즘에 이제 어제 주가들이 좋았는데 롯데지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롯데그룹 지주사에서 백화점이나 이제 화학 쪽, 식품 쪽 다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요 지분 구조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최대 주주가 이제 41% 가지고 있고 자사주가 32%예요. 자사주가 32%가 굉장히 많죠. 맞네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어제 그 지난주 말에 예. 정부에서 이제 그 자사주 관련된 정책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보시면 자사주 관련돼서 이를테면은 이제 요게 이제 뒤에 또 나올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 일본 시장이 좋잖아요, 굉장히. 네. 그 이유가 네. 일본이 이제 정책적으로 PBR이 낮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주가 디스카운트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예. 이를테면 뭐 PBR 관련된 부분들을 예를 들면 동일한 업종 내에서 PBR이 좀 이렇게 다른 회사들 서로 간에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비교하게끔 공시하게끔 했고, 네. 예. 그다음에 그 개별 업체 PBR 1배 이하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PBR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만한 어떤 그 회사 내부적인 어떤 그 정책적인 결정들을 공시를 해라.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일본 상장 기업들 저평가된 기업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해서 예.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공시 같은 거를 좀 해라.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좀 약간 그 강제를 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그
전체적인 그 어떤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국내 그 금융 당국도 네, 벤치마킹을 똑같이 이제 했네요. 우리 기업 가치 개선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좋은 이야기를 내용이네요.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지주사의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주사들이 특히 이제 그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소각해라.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 유리하죠. 네.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근데 그거 이외에는 사실 별 효익이 네. 없거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롯데주주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은 어쨌든 이 화학 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약한데 내수 쪽이나 식품 쪽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적이 어쨌든 간에 지금 영업이익이 5천억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그렇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싸군요. 5천억 네.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시총은 2조 8천억 정도. 그래서 이런 조금 무거워 보이는 듯한 주식들이 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29,500원, 24,200원. 예. 자, 29,200원 단기 고점이네요. 예. 그리고 27,200원. 직전 저점인데 직전 저점입니까? 이 요거 정도.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네. 뭐 루미 33,000원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에서 룸이 좀 위로 좀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하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가시화가 되면 조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사주 지분이 많은 기업들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런 게 단기적으로 끝날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